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소프트앤라이프의 장선진 대표이사고요. 오늘 이렇게 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클라우드 서비스 앤 라이프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앤라이프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는 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넓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미나 중에 제가 그 몇 가지 그 질문을 잘해주시는 분들에게 도서를 증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세미나 말미에 그 Q&A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그 소프트앤라이프에 대해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앤라이프는 그 원래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부터 출발한 회사입니다. 원래 그 회사의 비전은 그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기업의 목표인데요. 이 목표는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 때부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앤라이프의 최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더 많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기본적인 그 퀘스천이고, 그 비전을 이제 실천하는 것들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전을 그 단순하게 실천할 수 없는 비전, 아니면 그 달성 없는 목표로 보지 않고 그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술을 이제 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최근에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가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두 가지 기술에 이제 많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이제 3년 넘는 이제 벤처 기업인데 두 가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닥스웨이브라는 것입니다. 닥스웨이브에 대해서 좀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보면 스마트 워킹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앱스나 아니면 다른 컬래버레이션 슈트를 이용해서 기업의 빠른 문화, 그다음 빠른 의사소통을 추진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은 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채워가는 것들이 이제 닥스웨이브고 CSV IO라는 서비스입니다. CSV IO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접점, 그다음에 접목할 수 있는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년 동안에 그 닥스웨이브와 CSV IO라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것들을 연결하는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좋은 기업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스형으로,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기준으로 해서 더 낮은 가격, 더 최적된 그런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런 발자취인데요. 거의 다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오픈소스 쪽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단지 이런 서비스와 기술을 그냥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이와 같은 기술과 서비스로 이제 접목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좋은 개발 문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자일 프로세스에 상당히 큰, 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자일 컨설팅도 받고, 그 다음에 에자일이 어떻게 하면 더 기업의 문화로, 그 다음에 스스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라나 비트버켓, 젠킨스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런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태스크를 만들어가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같은 그 이아스 인프라는 저희가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없어서 첫 번째는 이제 KT하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었고, 아마존이나 구글, 그 다음에 뭐 IBM, 소프트레이어, 그다음 렉스페이스 같은 대형 이아스 업체와 저희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가 당연히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접근해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쉽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CSV IO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이제 자랑스럽게도 오픈시프트라는 기술을 가지고 파스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픈 CSV IO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저희는 파스 플랫폼을 올 초부터 연구를 해왔고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원클릭으로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 CSV IO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에 대한 리더십을 갖고 최근에 이제 많은 곽강을 받고 있는 다커 같은 기술을 접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스 기술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웨이브 시리즈라고 해서 닥스 웨이브, 문서를 관리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닥스 웨이브,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 웨이브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가서 좀 더 사용자들이 쉽게 접목해서 쓸 수 있는 사스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각의 사용자한테 제공될 때 스마트 디바이스로, 스마트폰이든 스마트패드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앱이든 또 저희가 스마트 TV에 대한 기술을 또 갖고 있어서 스마트 TV까지 이제 포함하는, 그래서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그래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를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노베이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정한 이노베이터로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도전이 좀 저희가 볼 때는 재밌는 도전이고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저희가 이 일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닥스웨이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닥스웨이브를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구글 앱스와 연동되는 워크플로우 서비스입니다. 대부분 보면 워크플로우 서비스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전자문서 결제 시스템도 워크플로우 시스템이고, 아니면 간단한 여러분들이 쓰는 시스템에서 워크플로우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시스템이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그 몇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 창업할 때부터 이제 갖고 있었던 몇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구글 앱 엔진이라는 파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분들이 구글 앱 엔진하고 구글 앱스하고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2010년도, 11년도였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고민을 했죠. 구글 앱스와 구글 앱 엔진을, 그러니까 파스 플랫폼과 사스 서비스를 결합하는 게 과연 시장에 수요가 있을 것인가?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가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글 앱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구글 앱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메일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 앱스 포 웍스라고 해가지고 리미티드, 언리미티드 버전이 나왔는데요.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무한대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를 공급을 하고 연결을 하고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업무를 하게 있는 상당히 좋은 어떤 환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본다고 하면 구글 앱스 사용자들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앱스 백업 파일이라는 곳에서 나온 구글 앱스 사용자의 어떤 형태입니다. 옆에 보면 이제 그 가운데 보면 만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10,000명 이상의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0.22%, 그 다음에 1000명부터 10,000명 사이가 0.77% 기업 수로 봤을 때, 그 다음에 251명에서 1000명 사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되게 0.2, 0.72, 3.7, 그 다음에 10.76이라는 그런 수치로 나오는 저 기업 수는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실제 사용자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구글이 2012년에 10월 달에 발표한 게 3억 명이었습니다. 500만 개 기업에 3억 명 정도 사용하는 기업인데요. 정확하게는 49.18%가 구글 앱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용자들한테 몇 가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에 접속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문서화를, 그 다음에 스케줄 태스크, 그 다음에 뭐 마켓플레이스 같은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자사의 솔루션과 자사의 업무 환경에 맞는 워크플로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었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업무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부분, 그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찾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워크플로우는 이제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누군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결론이 나겠죠. 근데 거기에 구글 앱스의 장점들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할 때 구글 사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의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 앱스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구글 사인인을 통해서 OAuth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사용자가 꼭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면 뭔가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서 작업을 구글 닥스라는 문서로 언제 어디서나 편집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쉽게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편집, 수정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좀 더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로서의 장점은 이제까지 문서 편집을 하려고 하면 내 PC에서 MS 워드나 아니면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띄워서 또 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은 거죠. 근데 이런 문서들을 작성을 하고 워크플로우가 태워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제때 빠르게 노티피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메일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지메일로 구글 앱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PC보다 더 빨리 스마트폰에서 메일이 오는 것들을 알라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지메일을 붙여서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는 단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일상에서도 바로 워크플로우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그 워크플로우가 다 태워진 내용들을 구글 드라이브라는 곳에 저장을 시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저장을 하지 않고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체계적으로 문서가 정리될 수 있는 환경까지 저희가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이제 상당한 워크플로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업무 활동을 하면서 각종 다양한 문서들이 쌓이는데 내 로컬 PC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분산돼서 저장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문서를 찾을 때 제때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에 관련된 구글 닥스나 아니면 첨부 파일들을 다 저장해 줌으로써 구글의 강력한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문서들을 빠르게 찾고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한국적인 조직도나 아니면 각종 관리 문서들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랩스 닥스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처음 2014년 4월에 런칭을 하였습니다. 시랩스닷컴의 닥스플로우라는 어떤 서브 브랜드로 이제 처음에 출시했을 때 저희가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홍보했던 내용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시랩스닷컴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 구글 앱스와 그 다음에 구글 앱스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플로우 기타 등등의 시스템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의 그룹 웨어를 대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구글 앱스의 원래 실제적인 기능은 75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뭐 구글 사이트, 칼렌더, 구글 태스크, 기타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저희 이제 시랩스 솔루션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이제 채워주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서비스하는 형태가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니즈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SP 형태로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완벽한 SaaS 형태는 아니고 VM 베이스로 단독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문서들을 그 지메일이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기타 등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리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스 형태로 사용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닥스 웨이브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좀 파란을 일으키자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닥스 웨이브는 개발 중인 버전입니다. 근데 완벽한 사스 형태로의 워크플로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억 5천 명, 그 다음에 2012년 기준으로 1억 5천 명이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2억에서 3억 명 넘는 구글 앱스 기반의 사용자,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 다음에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워커들을 위한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닥스 웨이브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런칭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닥스 웨이브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가입 및 결제입니다. 더 이상 저희 ASP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가입 신청서를 내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웹상에서 결제를 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2명이나 3명인 조직 아니면 뭐 10명 미만의 조직들은 또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망설임 없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서브스크립션해서 사용자당 비용을 내고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조직별로 드라이브가 별도로 관리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드라이브에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 닥스 웨이브를 쓰지 않아도 나중에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겠죠. 또한 모바일이 웹이 지원입니다. 반응형 웹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버전 이하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버전 밑에는 구글 닥스 자체가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지 않는데 대부분 이제 크롬이나 아니면은 사파리 같은 그런 최신형 웹 브라우저는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향후에는 사용자 기반의 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구글 닥스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사용자들이 관리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더 이상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쓰는 폼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거기다 필요한 요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닥스 웨이브를 통해서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글로벌 워크플로우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닥스 웨이브는 향후에 기업의 연동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닥스 웨이브가 기업의 전산 시스템, 예를 들어서 ERP나 아니면 HR 솔루션, 기타 등등하고 오픈 API로 통신하고 그런 부분들을 워크플로우로 처리하고 드라이브에 결과를 저장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종 워크플로우가 실행되고 나서 결과를 다시 ERP에서 확인한다던가 HR에서 확인한다던가 기타 등등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드라이브에 차곡차곡 문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자 지정 형태의 폼 형태로 지정된 것들은 따로 데이터를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업무를 같이 하시는 분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과 내 레거 시스템 아니면 자사 시스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저희 닥스 웨이브를 이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보안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닥스 웨이브는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스마트 워킹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게 그리고 공유하고 협업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정보까지 모아지는 그래서 기업에서 꼭 필요한 솔루션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새로운 웨이브 시스템들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웨이브 시스템은 내년에 프로젝트 관리나 아니면 고객 관리, 기타 등등의 이제 시스템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클라우드 라이프 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닥스 웨이브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이제 CSV IO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SV IO는 참 각고의 노력에 통해서 나온 그런 솔루션입니다. 저희 회사가 2010년도에
그러니까 쉽게 법인으로 이제 실제 벤처 회사로 창립을 했는데요. 2012년도 말부터 2011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기획을 하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적합한 사용자,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찾기 위해서 KT 유클라우드 비즈와 첫 번째 이제 상대였던 KT 유클라우드 비즈와 8개월 가까이 협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기획만 거의 6개월 이상 했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API들을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들이 약간 더 쉬워 보이지만, 그때는 이제 오픈 API들이 상당히 좀 저급한 상태라서 개발만 거의 약 1년 가까이 걸린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나름대로는 되게 애증을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실제 플랫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도입을 하고 컨설팅 해드리고 관리해드리는 역할들은 이제 보통 CSB 짧게 줄여서 길게 풀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라고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넓은 이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유클라우드나 뭐 아마존 같은 그런 부분하고의 이제 연결관계,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쉽게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SB IO를 다음과 같이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뭐 지금은 아마존이나 뭐 IBM 소프트웨어, 뭐 MS 애저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이제 쉽게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나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프라 관리만 해줍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 VM, 실제는 가상 머신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하더라도 내 어플리케이션에 뭔가 장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적합하게 그 장애 처리나 아니면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더 편리하게,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끔 매우 싸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싸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CSB IO는 다른 그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좀 다르게 쇼핑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형태에서 바로 이제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확인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쇼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기획 초기부터의 그 원래 목표입니다. 저희가 추후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까지 쇼핑몰에서 쇼핑하듯이 좀 더 쉽게 제공해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설정입니다. 최근에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설정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쉬운 설정, 그리고 빠르게, 원클릭으로 빠르게 설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손쉬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그 클라우드에서는 별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선결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만큼 사업의 범위나 아니면 목적에 맞춰서 구매를 해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바로 이제 간편하게 선 포인트를 결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선 포인트를 결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 이제 할인을 해드리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 전파 및 확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BI는 이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선포인트 방식이 이제 충전 및 과금, 카탈로그 방식은 이제 손쉬운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 그 다음에 신청, 그 다음에 KT 유클라우드 비즈 연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추후에 사스파스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을 최종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SB IO의 발전 모델은 지금 이아스 서비스, 인프라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이미 끝났고 이제 파스로 가는 중간 단계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향후에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까지 일목요연하게 제공해주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 회사가 있는데 뭐 노드 서버 100대와 MySQL 서버 10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이제 CSB IO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쉽게 확장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파스를 통해서 그
사스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것까지 이제 그 기술력을 좀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선택한 기술은 오픈시프트라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보면 그 국내에서는 오픈시프트라는 기술이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상당히 그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파스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시프트라는 기술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소스 레벨부터 시작해서 운영 레벨,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영역까지 일목요연하게 그 스터디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올해 11월부터 이번 달 하반기부터 실제 오픈시프트를 접목을 하는 CSBI에 접목하는 작업들을 시작해 가고자 합니다. 오픈시프트라는 기술은 쉽게 본다고 하면 네트워크, DNS를 통해서 각 사용자가 사용하는 버추얼 머신 안에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네트워크에 DNS를 연결을 해서 실제 내가 바로 도메인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한 번에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각각의 기어라는 단위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소스 같은 것들이 한 번에 패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각의 개발자들이 이제까지는 하나의 버추얼 머신을 받은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소스를 디플로이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소스의 디플로이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서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자동 확장해주는 기능까지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오픈시프트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마지막 세션에 그 넣었으니까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편익을 좀 더 높이는 곳에 이제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사용에 이제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관리의 문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하스의 통합의 문제를 오픈시프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 CSB IO가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다커라는 기술을 좀 더 도입을 해서 클라우드 앱을 쉽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최근 구글에서는 구글 컴퓨터 엔진이라는 곳에 쿠버네이트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워드프레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워드프레스를 이제 더 이상 설치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에 맞게 바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다커라는 기술이 이제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다커라는 기술이 오픈시프트와 통합이 되어 있고요. 통합되어 있는 이 본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 관리나 아니면 클라우드 앱의 배포 관리, 모니터링을 완전히 다 자동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의 그 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 배포에 있어서 트러블 슈팅을 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이제 더 없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상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KT U-클라우드 비즈하고만 연결하고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컴퓨터 엔진 등으로 이제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CSB IO의 2.0 버전에서는 일원화된 퍼블릭 클라우드 관리까지 이제 지원을 하실 겁니다. 최근에 본다고 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 내년 중에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KT U-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아니면 구글 컴퓨터 엔진 같은 그런 다양한 이하스들을 CSB IO에서 한 번에 선택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게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각각 그 다양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그런 관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종으로 원하는 모습은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구글 CSB IO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그냥 클릭하고 이런 것들을 KT U-클라우드에 배포를 해줘,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 해줘, 아니면 IBM 소프트웨어에 해줘 라고 하면 딱 끝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클라우드 앱을 지금 앱스토어에서 쇼핑하듯이 한 번에 쇼핑하고 끝내는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겠죠.
소프트앤라이프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라이프를 좀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관리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확장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호응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닥스웨이브라는 서비스, 그 다음에 CSV IO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클라우드 라이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CSV IO 관점이나 아니면 닥스웨이브의 판매에 관한 부분에서 파트너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희가 일본 파트너가 지금 두 군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 군데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닥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CSV IO라는 개념은 지금 글로벌리하게 저희 회사가 이제 CSV는 우리나라의 최초이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CSV를 관리하는 플랫폼 기술은 그렇게 글로벌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CSV,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마켓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하면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